네, 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더 정확하고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더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은 컴퓨터 실력이 안 되어서 잘 못 만들지만 원고만큼은 더욱 알차게 쓰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게 큰 힘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여가부 장관 출신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4월 22대 총선에 대해 여성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충분히 퍼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입돼야 할 시점이라며 남녀동수 공천을 실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즉 총선에서 여성 의무 공천을 대폭 확대하자는 취지로 읽히는데요. 이를 두고 페미니즘을 내세운 기득권 여성들이 국회에서 실력이나 실적으로 검증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인위적으로 밥그릇을 자신들에게 나눠달라는 투정을 또 부리고 있는 것으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18일자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의 정에서는 남녀가 동등하게 대표돼야 민주주의의 본질과 가치가 지켜진다는 의미에서 특정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국회의원 남녀 동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회가 진정으로 우리 국민의 절반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제22대 총선에서 더 많은 여성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국회의 특정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기에 여성이 최소 40%는 국회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진선미 의원은 앞서도 이 같은 입장을 내왔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5월 한국여성의 정이 주최한 2024 총선 남녀 동수를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공천 시 여성 30% 추천 조항을 거론한 뒤 강제 조항이 아닌 권고 조항에 불과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제22대 국회에선 남녀 동수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 국회의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남녀 동수 국회를 줄곧 주장해온 거죠. 민주당 내 여성 의원들도 이 같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전국여성위원회가 연 지역구 30% 여성 의무공천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서 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장인 송옥주 의원은 21대 국회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20%가 안 되는 현실에서 30%, 50%로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 목표라며 투쟁을 통해 얻어내야 한다는 의미로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다라고 했습니다. 당 전국여성위원장인 이재정 의원 역시 우리는 한일전에서 꼭 이겨야 한다고 말하지만 일본은 이미 여성 30% 공천을 공직선거법에 법제했다라며 민주당은 젠더를 위한 가치를 위해 투쟁을 해왔지만 현재 국민의힘의 여성 의원 비율이 훨씬 더 높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조차도 허망하게 뺏겨버린 상황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1월 박영선 당시 민주당 의원은 모든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 여성을 절반 이상 할당하도록 하는 남녀동수법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이것도 아주 같은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실제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현재 19.1%로 OECD 평균인 33.8%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처럼 여성 의원을 늘려야 한다라며 페미를 자신의 의제로 앞세우는 의원들은 민주당에도 있고 국힘에도 있고 정의당이나 기타 소수 정당들에도 널려 있습니다. 실제 각 당의 여성 관련 정책은 큰 차이가 없어 정치적 스펙트럼 그런 경계 없이 널리 퍼져 있는 거지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국힘보다 더 돋보이는 모습이고 실제 시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민주당 여성 의원들 중 젊은 남성들에게 극혐으로 찍힌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 시절 이런 경향은 짙어졌지요. 민주당 내에선 문재인 정부 여가부 장관 출신인 진선미 의원을 포함해 정춘숙, 남인순, 권인숙 의원 등이 그러한 페미 정치인들로 꼽히는데요. 다른 여성 의원들의 사고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당내 개혁파로 생각했던 이재정 의원의 말을 들어보니 더욱 그럽니다. 앞서 이재정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조차도 허망하게 국힘에 뺏겨버린 상황이라고까지 했는데요. 이건 국정농단으로 쫓겨난 박근혜를 거론한 거죠. 그런데 박근혜는 국힘 지층에서 거의 신으로 떠받드는 박정희의 후광효과를 100% 입어서 또 불쌍하다는 연미 때문에 그 자리에까지 올랐던 것이지 본인의 능력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국정농단으로 쫓겨나 전직 대통령 호칭마저도 박탈됐는데 굳이 예로 드는 이유는 뭔가요? 한국의 대표적 흑역사 중 하나인데 말입니다. 이런 민주당 내 여성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목소리를 키울수록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선 이른바 수박 정치인을 못 잡게 경계를 심하게 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젊은 남성들을 완전히 적으로 돌려 총선까지 말아먹을 작정이냐는 물음이죠.
왜 민주당 내 패미를 내세우는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올라갔을까요? 실제 여가부나 소위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이들이 비판받아온 건 10여 년 전인 노무현 정부 때도 있던 일입니다. 물론 이명박근혜 정권 때도 그런 이들이 부각될 때마다 비판의 목소리는 특히 젊은 남성들로부터 나왔었죠. 그러나 이것이 유난히 부각된 건 문재인 정부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 여가부 장관 역시 여성이 임명되긴 했으나 그렇게 부각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여성부 장관 자리가 신설됐으나 박근혜 정권까지 부각된 여성부 장관, 여가부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외엔 거의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 초기 여가부 장관을 맡았던 조윤선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연루 때문에 이후 알려진 것이죠. 실제 여가부 장관연 자리가 거의 존재감이 없던 자리였으며 정권 차원의 나눠먹기식 인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내세우는 등 남녀 동수내각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여성 장관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에서 시작해 임기 내 50%까지 늘려나가겠다는 공언도 했죠. 여기에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로 교체될 즈음 미투 사건이 부각된 것이 있었죠. 이로 인해 페미니스트들이 전면적으로 사회에 더욱 부각됐죠.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여가부 장관들 역시 여성단체와 밀접한 관련을 두고 있습니다. 정현백은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출신이며 진선미는 민변여성인권위원장, 정영애는 한국여성학회 회장 출신이란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젊은 청년들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했었습니다. 실제 예전부터 젊은 세대는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건 거의 굳어진 의제였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이런 의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소위 메갈리아 워마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내세우는 메갈리아가 본격 등장한 시기는 이른바 메르스 대란이 일어났던 지난 2015년 여름인데요. 메갈리아는 일베 말투를 미러링이랍시고 따라하며 온갖 혐오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보다 더 여성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워마드로도 분화됐죠. 당시 일베는 세월호 사건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퇴출이기를 막고 있었는데 저들이 일베 말투를 따라하면서 다시 혐오가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메갈리아 워마드 모두 성평등이 아닌 남성 혐오와 여성 우월주의를 외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워마드에선 카톨릭 교회의 성체 훼손을 인증하거나 안중근 윤봉길 의사 등 독립운동가나 전태일 열사 같은 이들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모독했죠. 실제 이들이 쓰는 용어는 한남충, 소추가 대표적이었고 자신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 여성들에 대해선 명예 XX라고 하면서도 서양 남성들이 한국 남성들에 비해 우수하다며 가당냠이라고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메갈리아와 워마드가 외부로 모습을 드러낸 사건은 지난 2018년 여름 서울 종로구 해화역 등에서 벌어진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입니다. 해당 사건의 발단은 한 여성 모델이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중 다른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비하하는 말과 함께 워마드에 올리고 다른 워마드 회원들과 도찰 사진을 공유하며 조롱한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가해자를 쉽게 도출할 수 있어 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는데 이를 두고 마치 워마드에서는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이나 빨리 수사했다고 우기며 편파 수사를 외치고 집단 시위를 벌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 편파 수사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죠. 당시 이들이 해화역 등에서 벌인 집단 시위에선 경찰 성비 여성 90%로 판검사 등 고위관직 여성 임명 등 노골적인 여성 우대 요구나 UX 무죄, 무X 유죄 등의 구호로 남성에 대한 패륜적 혐오 발언을 쏟아냈고 특히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재기회라고 외치며 사실상 투신자살하는 외침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나아가 UX 당선, 무X 탄핵이라고 외치며 박근혜 탄핵이 여성이었기 때문이라는 헛소리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모든 남성을 마치 잠재적 범죄자이자 적으로 규정하면서 일베를 따라하던 저들의 시위에 남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수 여성들도 공감할 수 없던 겁니다. 이런 폐륜이 뒤섞인 혐오 시위는 당연히 국가가 제지했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별 간 사회적 갈등이 번질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들은 이런 억지 혐오 시위를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부채질한 것입니다. 정은백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은 해화역 시위 현장을 찾았다고 밝힌 뒤 SNS에 여러분들이 해화역에서 외친 생생한 목소리를 절대 잊지 않고 불법 촬영 및 유포 등의 두려움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글로 두둔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진선미 전 장관 역시 이후 CBS 라디오 방송에서 해당 시위의 주제였던 불편한 용기라는 호칭에 대해 시의적절한 표현이라고 극찬하고 그들을 만나 관련 부서들까지 다 모아준 다음 3시간 동안 이야기도 들어줬다고 밝히기도 했죠. 당시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SNS에 특히 가슴에 와닿은 것은 주최 측이 이 시위를 국가가 여성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여성들의 외침이자 국민의 반인 여성들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임을 외치는 시위로 정의했다는 대목이라며 역시 두둔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장관들이나 민주당 내 페미 인사들은 메갈로마들의 혐오폭력 시위를 두둔하면서 성별 갈라치기에 동참한 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젊은 남성들의 지지율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진선미 여가부 장관 시절 일어난 일들도 구설을 키웠습니다. 당시 여성가족부에선 여성고위직 관리직 목표제를 추진하며 부설수에 올랐습니다. 이는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기업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각 방송사에 배포한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가부가 출연자들의 외모까지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구설을 낳았습니다. 이런 행위들로 인해 여론조사상에도 그런 지표가 반영되고 있었음에도 민주당에선 페미들의 억지와 갈라치기에 그대로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에도 귀닫기로 일관했습니다. 이선옥 작가가 지난 2022년 8월 김용민 TV에서 밝힌 일화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 최재성 의원실에서 젠더 관련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해서 본인도 토론자로 초청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패널 구성은 페미니스트 3명 대 이선옥 작가였다고 합니다. 이선옥 작가는 어쨌든 오케이를 했다라며 그런데 이나영, 권김원영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최재성 의원실에 항의하고 민주당의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선옥 작가는 그때 저한테 했었던 말이 저 사람은 지만원 수준의 극우 인사다. 저런 사람의 말이 어떻게 민주당 공론장에서 다뤄질 수 있느냐. 5.18 관련한 토론회에 지만원을 부를 수 있냐라고 했다고 해고했습니다. 즉 저들의 사고는 자신들의 견해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이거나 반대되면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의 말이 공개적으로도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독재적 사고방식에 찌들어 있다고 봐도 절대 과언이 아니란 겁니다. 이처럼 억지로 여성 편들기 정책, 실제로는 기득권 여성 밥그릇 키워주기 정책은 젊은 남성들의 불만을 극도로 키웠습니다. 과거 자녀를 많이 낳던 대가족 시절엔 남성들이 분명 우대받았지만 수십 년 전부터 자녀를 한두씩 낳는 핵가족화가 이루어진 뒤로는 남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대받는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군복무 문제로 인한 역차별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과거의 시각으로 현재를 보라면서 시대착오적인 잣대로 일관하고 강요하는 데 대해 젊은 남성들의 불만이 커질 대로 커졌던 겁니다.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든 사람이 이준석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신성지대는 페미니즘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젊은 남성들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불만이 쌓인 젊은 남성들이 국힘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된 거죠. 그게 젊은 남성들의 이준석 팬덤으로도 이어진 거고 이후 이준석이 국힘의 당대표가 되는데도 큰 역할을 했던 거기도 합니다. 그런 민심이 정면으로 나타난 게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였습니다. 당시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은 거의 70%, 30대는 60%가량이 오세훈에게 몰표를 몰아줬습니다. 이는 오세훈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반발 투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페미들은 억지적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20대 여성 중 약 15%가 오세훈이나 박영선이 아닌 기타 후보에게 표를 줬다는 출구조사를 거론하며 마치 이들이 페미 표방 후보들에게 표를 준 것처럼 황당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허경영보다도 못한 미미한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페미가 전혀 확장성이 없다는 것만 확인했는데 말입니다. 그냥 과학적인 근거 없이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거죠. 민주당 내 여성계들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패배에 상당한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2022년 연초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여론조사에도 앞서 나가며 분위기가 좋았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민주당 내 여성계가 소위 페미 유튜브 채널인 닷페이스 출연을 이재명 후보에게 요청했고 이것이 성사되는 바람에 온라인상에서 큰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연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 직후 윤석열이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를 쓰자 젊은 남성들이 순식간에 윤석열 쪽으로 확 기울고 말았습니다. 이후 대선까지 여론조사상에선 이재명 후보에게 항상 불리한 지표만 나왔으니 저들 여성계가 이재명 후보의 앞길에 엄청난 방해를 한 꼴이죠.
그렇게 결정적 재를 뿌려놓고도 권인숙을 비롯한 민주당 여성계는 자신들이 박지원을 끌어들였다며 마치 젊은 여성들을 이재명 쪽으로 결집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처럼 헛소리를 댔습니다. 그러나 젊은 여성들은 민주당 지지층이 예전부터 많았던 데다 박지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기에 전혀 근거 없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후 박지원이가 수박과 여성계 대변인 노릇을 하며 지방선거 참패에 결정적 공헌을 하고 지금도 온갖 배설을 내뱉고 있는데 이건 언급하기 싫겠죠? 실제 그동안 민주당을 거친 여성 정치인들을 보아하면 배경 없이 오선 의원과 당대표 자리까지 스스로 올라간 추미애와 같은 극소수를 제외하곤 실력과 성과를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까? 특히 김근태 배우자라는 후광효과로 기존 남편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하고 있는 인재근이나 앞서 언급한 대표적 패미인 진선미, 정춘숙, 남인숙, 권인숙 등이 금배지를 달고 공적인 성과 낸 것이 있나요? 이들은 민주당의 여성표를 끌어오기는커녕 도리어 깎아먹기나 하는 거 아닌가요? 또 민주당 지지층이 원하는 개혁까지 댁들이 발벗고 나선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정치인의 경우 시민들을 위해 공적인 성과를 얼마나 냈느냐를 증명하는 자리이지 성별이 정치를 잘하니 못한 일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리를 인위적으로 나누려는 것은 소위 기득권 여성들이 무임승차하려는 시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현재 정치는 돈이 있어야 할 수 있기에 사회 기득권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나 열린 것이지 하루하루 버티는 서민들 입장에선 꿈꾸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즉 기득권 여성들이 내 밥그릇 늘려달라고 떼쓰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역이나 성별, 직업 등으로 인위적으로 고위직을 할당한다고 해서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집니까? 여성임을 그토록 강조하고 내세우는 정치인들이 정작 사회적 약자 위치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공적인 성과를 낸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성평등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선 핵가족화가 큰 영향을 끼친 것인데 마치 자신들이 성평등 다 이룩해낸 것처럼 우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십 년 전 성차별이 심각했던 시절의 시각으로 현재를 보라고 강요하면서 젊은 청년들을 성별로 갈라치게 하고 있는 데나 공헌하는 거 아닙니까? 성별과 상관없이 실력으로 경쟁하는 것이 시민들의 당연한 요구인데 유권자들의 선택 대신 강제로 특혜를 달라는 건 당연히 역차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민주당 내 여성계가 총선을 앞두고 여성할당 공천, 남녀동수 공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개를 들면 들수록 윤석열 심판이 하는 선거와 위급 민생을 해결해야 할 의제가 흐려질 수밖에 없으며 가뜩이나 심한 사회 갈등만 더 커질 겁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늘리기 위해 경쟁자들을 배제하고 단수공천을 받기 위해 저런 얘기를 꺼내는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참정권을 빼앗는 것임은 물론 스스로 자립하고 쟁취하고자 하는 다른 여성들을 망신주기 하는 데 불과합니다. 본인들의 실력부터 키우고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반드시 돌아보길 바랍니다. 원외 정치인들도 시민들의 후원으로 합법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되어 도전할 길이 열리게 된다면 남녀동수 국회는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요?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문턱부터 낮추란 겁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알찬 원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